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악재, 하지만 풀리지 않는 악재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장,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도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금요일장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 봐야 될지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신가 봐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강달러, 그리고 국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연준 위원들, 이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세게 나오게 되면서 또 이런 달러, 그리고 금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가 됐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중간중간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전환까지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뭔가 하나가 완화가 되는 그림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반등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강세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영국에서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이 장기채 매입 시한이 다가오다 보니까 불안감으로 증폭이 되게 되면서 결국은 파운드화가 약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영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두 흐름에 맞물리게 되면서 0.96% 정도 상승한 112.235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장기채 매입 시한을 사실 14일로 이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14일이 다가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불안감으로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치에서도 보게 되면은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AA-는 유지하기는 했지만 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이 한 단계 낮춰 이제 낮추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이런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전 담당 부총재인 존 쿨리페 같은 경우에는 긴급 매입을 통한 시장 개입을 철회하기 전에 채권 시장의 건전성을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만약 영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안정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한 자체를 더욱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파운드화가 약세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이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미국의 이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은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연준 피벗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레트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완화되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겠지만 정책 변화는 아직 시기상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이 금리 상승에 따른 글로벌 경제에 손실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연준 정책의 기조 변경까지의 기준은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사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정책 결정이 예측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실질적인 하락 추세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사그라들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상승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이제 성장주라든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가 많이 안 나왔고, 또 영국에서도 다시 한번 총리 바뀌고 계속해서 불안한 움직임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얘기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부터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대형 기술주는 사실
상승권에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한 종목이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가 이제 1.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는데, 이 광고 도입 관련돼서 요금제를 11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는 사실상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 둔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관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고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1인당 월 평균 26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가입자 수가 일부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매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 관련돼서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도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이 날짜가 이제 11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넷플릭스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스트리밍 관련된 넷플릭스가 상승하는 그런 장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도 이제 그동안 좀 잘 가고 있다가 약간 조정받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뭐 약보합권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MD가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이런 매출 전망치 관련돼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시간에서 한 3%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투자 심리를 조금 흔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은 부분 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게 되면요, 이 수년 만에 이제 최악의 PC 출하량 부진 속에서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이제 AMD가 발표를 하게 되고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는 한 29% 정도 증가가 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한 15% 정도 하락이 감소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스닥 이제 시간의 선물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 근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시킨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일단은 내년도에부터는 이 어느 정도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오늘 볼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전 거래일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도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에너지 섹터만 계속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모빌도 한 2.9%, 그리고 쉐브론도 한 1.8%,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한 4%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정유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4분기 관련돼서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유가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중간선거 전까지는 전략 비축유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물량을 풀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연결해 볼지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나스미디어, 스트리밍 쪽으로 보신 것 같고요. 하나는 S-오일이 되겠습니다. 나스미디어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나스미디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자극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주 관련돼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미디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아까 제가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스미디어가 이 광고요금제 출시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최초로 넷플릭스 광고 상품 설명회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넷플릭스가 지금 미디어 랩사 등의 파트너사를 선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스미디어가 국내에서 이런 미디어 랩사에 대한 지위, 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파트너사로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것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2023년도에 나스미디어에 대한 실적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안정적인 디지털 광고가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출시에 따른 수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3분기에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감안하게 됐을 때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꾸준하게 재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 계속적으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의 가시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희소성도 가져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스미디어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S-오일이 사실 미국 시장의 정유사들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나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오일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너무 좋지 못해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7,9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기록될 것으로 이제 나온 보고서들의 최신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3,800억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원유 가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승 압력에 따라서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S-오일을 추가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해나가는 이러한 이제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만 나쁘지만 않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미디어 S-오일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이었고요. 이 넷플릭스 상승했죠. 여기에다가 협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나스미디어 그리고 S-오일은 이제 실적 체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지 전략을 타진해 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